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국어 2단원을 공부하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줄다리기랑 관련된 교과서 수 글을 읽어오라고 숙제를 내줬죠. 그리고 여러분이 62쪽에 이 빈칸도 채워보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단원은요, 글을 읽기 전에 내가 경험한 것 또는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준비하는 연습을 하는 단원인데요. 줄다리기에 대한 경험, 직접 해봤을 수도 있고 그냥 TV나 영화에서 봤을 수도 있는 이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요. 선생님도 이 62쪽에 선생님이 경험한 것 한 가지를 한번 적어보고 이 지식이 나의 경험이 어떻게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5월 축제 때마다 줄다리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축제 때 줄다리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줄을 직접 꼬았어야 했다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줄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꼬아서 굵고 큰 줄을 만들면 그걸로 우리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줄을 사는 게 아니라 축제 때 직접 줄다리기용 줄을 꼬아서 만들고 이걸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사실 왜 이미 만들어진 줄을 사지 않고 학생에게 직접 만들라고 했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줄을 직접 꼬는 것도 축제의 한 부분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을 썼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 있는 글을 잘 읽었는지 한번 같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항상 글을 읽을 때 선생님은 이 문단이 바뀌는 곳에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문단이 바뀐다는 것을 알려고요. 자, 첫 번째 문단. 줄다리기는 줄을 당길 때보다 줄다리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영산 줄다리기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하고 아이들 줄다리기가 끝난 다음에 장정, 젊고 건강한 남자를 얘기합니다. 장정들이 나서는데 장정들은 짚을 모아서 마을 사람과 함께 줄을 만든다. 오, 음력 정어는 농한기. 자, 농한기라는 것은 농사를 쉬는 시기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죠.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서 이 농사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제 겨울에는 농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을 같이 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글의 이 부분을 읽으니까 왜 축제 때 그 줄을 직접 꼬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축제 때 줄을 직접 꼬고 그 꼬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 또는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런 과정이 그 즐거움의 일종이었던 것 같네요. 마을 사람들이 사실 농사를 짓는 내내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축제를 위해 같이 줄을 꼬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 힘들었던 것을 위로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그 리그, 아이들만의 경기가 있고 끝나면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도 경기를 한다는 이런 순서에 대해서는 지금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은 엄청나게 굵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 혹은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있죠. 자,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은 엄청나게 굵다고 하는데 요즘은 훨씬 가늘고 짧아졌는데도 굵기가 1.5m, 길이가 40m. 아니, 길이는 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굵기가 1.5m면 여러분 키가 한 1.5m 되지 않나요? 1.5m가 150cm 정도죠. 여러분 키만큼 굵고 40m에 달하는 이 줄이면
거의 여기 들어 누워도 가로로 들어 누워도 충분할 것 같은 긴 줄이네요. 이런 굵은 줄 위에 올라가서 줄달기를 하나 봅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잡겠죠? 선생님이 헷갈렸네요. 엄청나게 굵은 줄을 잡고 줄다리기 한다니 좀 상상이 가지 않는데, 자, 이렇게 굵고 긴 줄을 꼬느라 시간이 꽤 걸렸겠습니다. 줄을 다 만들면 여러 마을에서 모인 농악대가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수백 명의 장정이 줄을 어깨에 메고 줄다리기 할 곳으로 줄을 옮기고,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농악대를 앞에 내세워서 이 줄을 짊어지고 줄다리기 경기를 하는 데까지 줄을 짊어지고 옮겨서 가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자, 그럼 줄을 당길 곳, 줄다리기 할 곳에 도착하면 어떻게 한대요? 길을 누르려고 함성을 지른대요. 응원전을 한다는 말이겠죠? 우리 팀 이기라고 소리를 그냥 빡 질러버리면 다른 팀에서 괜히 기가 죽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봅니다. 영산이라는 마을에서 이렇게 줄다리기가 유명했는데, 이 당시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거의 1년에 한 번 있는 큰 축제라고 생각을 해서 줄다리기에 아주 목숨 걸고 열심히 참여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요 첫 줄이 조금 인상적이네요. 그렇지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줄을 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장소에 도착해서 뭘 할까요? 한동안 암줄과 수줄을 합하지 않고 어르기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암줄에 수줄을 끼우고 비녀목을 지릅니다.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양편에서 힘차게 줄을 당겨서 승부를 가리죠. 줄을 약속된 장소, 줄다리기 장소에 옮겨놓는 게 끝이 아니라 줄끼리 서로 어르고 끼우고 비녀목을 지르고 하는 뭔가 그 차례가 순서대로 있나 보네요.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밑에 있는 단어 해설을 보면요. 어르다라는 것은 놀리며 장난하다. 줄이 암줄과 수줄 이렇게 서로 다른 줄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아마 합쳐야 되나 보죠. 그런데 합치지 않고 얘네끼리 서로 닿을까 말까 일부러 장난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끼우나 봅니다. 일부러 재밌으라고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기싸움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줄끼리 끼울 때 벗겨지지 않게 끼우는 나무를 비녀목이라고 하고 줄끼리만 놔두면 서로 풀릴 수가 있으니까 고정을 시키나 봅니다. 자, 지른다는 것은 꽂는다는 거.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머리 흘러내리지 말라고 비녀 꽂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지르다라는 뜻인가 봅니다. 아래에 보면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줄다리기의 모습보다 훨씬 굵죠? 이 줄을 각각 암줄과 수줄이라고 하나 봅니다. 암과 수는 짐승의 암컷과 수컷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줄에 성별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두 개의 짝을 이루는 줄을 각각 암줄, 수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보니까 이 줄이 서로 중간에 풀리지 않게 이렇게 꼬았네요. 그리고 마치 비녀를 꼽듯이 비녀목을 여기 가운데에 끼워서 줄이 풀리지 않게 만들었나 봅니다. 이 줄을 서로 어르다가 꼰다고 하였는데 아마 재미도 재미지만 줄끼리 서로 좀 단단하게 엉키라고 왔다 갔다 꼬았던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줄이 무슨 용처럼 엄청나게 크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작아 보여요. 이 정도 굵기면 충분히 사람이 줄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왠지 여기 올라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보시는 것 같죠? 응원을 한다거나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 줄을 직접 손으로 잡고 당기는 줄 알았는데 줄이 너무 굵다 보니 각자 이렇게 줄에 줄을 또 엮어가지고 끌어당기나 봅니다. 어느 팀이 이길지
깃발로 이긴 쪽에 그 깃발을 높이 올려주는 거겠죠. 지금도 가끔 경기를 할 때 서로 색이 다른 팀의 깃발을 각자 들고 있다가 이긴 팀 또는 이긴 사람 쪽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주는 관습이 있는데 이 옛날에도 이미 그런 풍습이 있었던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줄다리기는 왜 했을까? 물론 재미도 재미였겠지만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조상님들은 농업에 대부분 종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어부도 있었지만 농업에 대부분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농사에서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1년 내내 추워도 안 되고 1년 내내 더워도 안 되고 정말 적당한 날씨가 있어야 풍년이 오는데요.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하네요. 농사가 잘 되려면 물이 일단 중요하고 비가 적당히 와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용을 옛날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신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용 신에게 기쁨을 드려야지만 정말 적당히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 사람들끼리 재밌는 것도 재미지만 용 신을 기쁘게 해드려서 비를 잘 내려주시라고 그런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게 있었네요. 선생님은 생각도 못한 일이네요. 자, 왼쪽의 여학생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고 있는데 어떤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가운데 풍물놀이도 풍년을 기원하며 많이 해왔다고 배웠어. 아, 이 여학생은 풍물놀이에 대해 배웠던 그 간접 경험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풍물놀이 역시 사람들끼리 신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약간 굿처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옛날로부터 농사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풍물놀이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공통적으로 했던 어떤 놀이 같은 것도 있고요. 지역 특징에 맞춰서 그 지역만의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줄다리기를 영산에서만 하지는 않았겠지만 영산에서 특별히 크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런 옛날의 놀이를 이어서 지금 그 풍습을 이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것이겠죠. 이 아래에 써 있는 말풍선을 보면요. 제목에 있는 대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제목이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읽는 이 글의 제목, 줄다리기 모두 하나 되는 대동놀이의 이 대동입니다. 근데 대동이 무슨 뜻인지 아직 우리가 뜻을 몰라요. 하지만 이 어린이, 여학생의 말풍선을 통해서 한번 짐작을 해봅시다. 대동이 뭔가 했는데 글 전체 내용과 함께 나온 그림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다라는 뜻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사전에서 검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뜻은 모르는데 이 여학생은 나름대로 추측을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다라는 뜻 아닐까? 자, 혹시 여러분 대동단결 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대동단결. 자, 대동단결은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로부터 어떤 적에 맞춰서 싸울 때 우리의 힘이 약하다면 그 약한 힘을 보완하기 위해 갈갈이 찢어지지 않고 서로 그냥 마음과 몸을 한데 똘똘 뭉쳐서 적에 맞서 싸우곤 했는데요. 이 말을 바로 대동단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 힘을 합치는 걸 대동단결한다 라고 하는데요. 대동축제의 대동도 이렇게 힘을 합치다라는 뜻인가 보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고 있나요? 줄다리기에 하는 전체적인 모습과 순서,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쪽. 사람들이 용신을 기쁘게 하여
용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을 적당히 내려주시라고 이런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계절이 바뀌는 이유가 신들끼리 서로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이 약해진 착한 신들을 도와서 이 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놀이를 한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참 지혜롭고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계절이 바뀌는 게 그냥 과학적인 변화인 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아직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나름대로 이유를 갖다 붙인 거죠. 힘이 약해지는 신과 힘이 강해지는 신이 있어서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는 건데 정월, 즉 1월, 음력 1월에는 추워진 것으로 보아 더위를 다스리는 신의 힘이 약해진 것 같으니까 이 신들을 도와주고자 줄다리기를 했다고 하네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글의 마지막 문단이네요. 소제목을 보니 마음을 한데 모으는 놀이. 아까 우리 이거를 어려운 말로 대동이라고 했죠. 마음을 모으다, 힘을 합치다.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은 대보름이면 모든 일, 각자의 일, 각자의 고민, 집안일 다 제쳐두고 줄다리기 준비에 정성을 쏟았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요. 줄을 만들기 위해 돈도 주고 일손도 주고 줄다리기의 재료인 집도 거두고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힘든 거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매년 이어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풍년을 기원하여야만 그 해, 다음 해의 농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요. 사람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무사히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 그냥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올해도 다 같이 잘해보자 하는 그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뭔가 정신적인 의미가 참 크네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회나 체육대회 같은 거 또는 반 친구들끼리 이어달리기 같은 것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체육 시간을 때우기 위해 혹은 체력을 기우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팀끼리에 같이 무언가 일을 해내면서 경기를 해내면서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 조상님들도 줄다리기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그런 협동심, 마음을 모아 대동단결하려는 의지 같은 것을 다지기 위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줄다리기 놀이를 해왔다고 합니다. 영산에서 하는 줄다리기는 다른 줄다리기 중에서도 너무너무 유명해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무형문화재는 우리의 문화재 중에서 형태가 없는 줄다리기 같은 것은 뭔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풍습이지. 이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라지게 하지 않도록 보존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정말 끊임없이 계속하고 아마 코로나 시국에는 안 하거나 대표 몇 명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조상님들의 지혜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여기 여학생의 말을 보니까 또 다른 국가 무형문화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아마 자기가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겠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씨름이라던가 또는 풍물놀이, 사물놀이 이런 것들도 형태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두고두고 보존을 해야 하는 중요한 조상님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이제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65쪽에 3번 문제.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해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작은 1번. 음력 정월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줄을 만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답이 어디 써 있었냐면 글의 첫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력정월은 어떤 시기라고 했죠? 농한기, 즉 농사일이 한가한 시기. 농사일이 한가한 시기예요. 농사일로 바빴다면 이 줄을 끄고 줄다리기 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농사일이 좀 한가했던지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었죠. 그쵸? 우리 조상님들이 물론 바빠도 시간을 내어 중요한 일을 하셨을 분들이긴 하지만 좀 경제적으로, 경제는 아니고 심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기에는 이 시대에는 농업에 너무 의존을 해가지고 농사일이 안 되면 여유는 없고 농사일이 잘 되면 여유가 있었을 거라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네요. 그냥 농사일이 한가하던 시기라 사람들이 모여 줄을 만들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농사일이 바빴다면 엄두를 못 냈겠죠? 하려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선생님도 사실 뭐 취미나 운동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랑 만나서 뭘 하거나 하는 게 선생님 스스로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가 없을 때는 하기가 참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조상님들도 다 같이 여유가 있는, 대부분 농사에 종사를 하니까 다 같이 여유가 있는 이 시기를 노려서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아래 조상들은 왜 용을 닮은 줄을 만들어서 줄다리기를 했나요? 선생님이 교과서 그림을 보고 정말 용처럼 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쵸? 왜 용을 닮은 줄을 만들어서 줄다리기를 했대요? 누구를 위해? 용, 신이라고 믿는 용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했죠. 조상들은 용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하여 줄다리기를 통해 용을 기쁘게 하고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려고. 설명을 하다 보니 좀 길어졌네요. 용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농사에 필요한 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 용이라서 용을 기쁘게 해야지 물을 잘 내려주고 그래야 풍년이 드니까 일부러 용을 닮은 굵고 긴 줄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사실 용은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인데도 말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줄다리기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 조금 어려운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줄다리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 위에 나왔던 거 뭐였어요? 첫 번째로 풍년을 기원하는 게 컸어요. 그런데 아래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니 풍년을 기원하는 거 외에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무사히 한 해 농사를 짓게 하려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일부러 했다고 했죠. 줄다리기를 하려면 그냥 줄다리기 경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돈을 서로 내놓고 일손도 서로 돕고 해서 줄을 만드는 과정이 참 컸으니까요.
같이 만들고 경기를 하고 뭐 축제니까 음식도 나눠 먹고 하는 과정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었겠죠. 마음을 모아서 이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아래에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풍년을 기원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줄다리기가 풍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의식 같은 거죠. 올해도 줄다리기를 했으니 풍년이 들 거야 라는 어떤 의식적인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도 돼요. 줄다리기를 함께 준비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농사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혼자 한다면 기껏해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농지가 절대 크지 않을 겁니다. 집 마당도 혼자 보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하물며 농업에 종사를 할 정도로 정말 그 쌀을 팔 정도로 많은 곡식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서로 품앗이를 해서 다른 집 김 매는 날 내가 도와주고 우리 집 김 매는 날은 남이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힘들 때 도움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농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한 해 농사를 서로 도와서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줄다리기죠.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 속 길지는 않은 글이었지만 줄다리기에 관련된 글을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잠깐 66쪽으로 넘어오면요. 줄다리기를 읽고 떠오른 지식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써보라고 했고요. 또 윤지라는 아이가 떠올린 생각이 글을 읽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을지 이야기해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거 1, 2번을 숙제로 내오면 너무너무 대충 써가지고 선생님이 속상해서 안 되겠어요. 3번만 제대로 해오도록 합니다. 자신이 떠올린 지식이나 경험이 글을 읽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알맞은 칸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색칠을 하여 옵니다. 내가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는 게 글을 읽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는가?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었는가? 이렇게 빈칸을 채워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등교를 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요. 또 선생님이 클래싱의 숙제를 한 가지 올려줄 테니까 그 숙제까지 잘 해오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임 선생님 줌 수업도 성실히 듣기를 바랍니다.